다음은요, 본인을 거리를 두는 부부라고 소개를 하신 아내분이십니다. 근데 무슨 거리를 두고 계신 건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결혼 13년 차, 10여 년의 권태기 끝에 많이 편안해진 부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달라도 너무 달라서 함께하는 게 거의 없어요. 대화도 잘 안 됩니다. 저는 말에 예민한 사람인데 남편은 말을 툭툭 내뱉는 편이라 힘들어요. 요즘에 많이 편안해졌다고 대화하는 방법을. 그런데 남편도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끼긴 하나 봐요. 어느 날 김창옥 선생님께서 부부 사이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동영상을 봤다면서 저에게 말 좀 예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요? 갑자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이고 싶었다가 안쓰러웠다가 좋았다가 온갖 감정이 드는데 우리 부부 지금처럼 무건수행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좀 더 다가가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어디 계신지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어디 계세요? 네. 저 앞에 계시군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 근데 이거 제가 궁금한 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선생님은 좀 말을 예쁘게 하는 좀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좀 경우에 따라 반반인 것 같은데. 아, 반반? 네. 근데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말했던 거를 저도 이해는 해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때예요? 이제 뭔가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공감까지는 바라지 않거든요. 사실 이해도 바라지 않아요. 근데 낮에 따로 지내는 시간에 뭐 속상했던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집에 와서 이야기하면 자꾸 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나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기분 나쁘고 속상했어. 진짜 짜증났어. 그러면은 그건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약간 그 상황에 대해서 진짜 무슨 판사처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남자분 입장으로 살짝 얘기, 그건 되게 우리가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내가 너의 편이라는 뜻이다. 내가 그거는 속으로는 다 알고 나서 아이고 뭐 자기가 힘들었지 그 새끼들 다 또라이 다 뒤져버려야 돼 그런 새끼들 벨벨벨 되는 새끼들 이런 거는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이게 뭐야 그냥 문제를 덮는 거지. 근데 저도 그런 반응을 반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러다 그분은 지금 보니까 되게 바짝 붙어 앉으셨네요. 근데 사이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나쁘진 않은데. 그럼 도대체 뭐예요 정말? 아니 나도 모르겠어. 뭐예요? 아니 나도 모르겠어. 그냥 막 갔다가 사이가 안 나쁘다고 했다가 부부를 알 수가 없어. 내가 부부 세계는 도대체 그건 정말 자기들 둘만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남편분한테 한번 좀 들어보면 네, 좋을 네, 것 네. 같아요. 근데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게 솔직히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와이프하고. 그래서 와이프가 어떤 상황이나 생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마음적으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항상 정의를 하게 돼요. 와이프는 와이프 입장에서 나 좀 이해해줘라. 내가 이랬으니까 좀 와서 이렇게 오글거리는 말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좀 그런 게 서툴어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자주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강연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이제 강연을 딱 하잖아요. 그럼 이게 안 보는 척하면서 사람들 눈치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딱 공연장 무대 앞에 서면 어떤 분이 보일까요? 뭐라 여기서 이러고 있어. 관심 없어 보여. 있는 사람? 공감을 계속하는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근데 막 자기만의 리액션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한다든지, 막 이렇게, 이 새끼 막 이게. 근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되게 고유한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분이 딱 되게 옛날 아버지처럼 딱 이런 게 있다가 딱 순간 이게 딱 풀어질 때 딱 이렇게 웃는 표정이 있거든요. 마치 이렇게 마른 매화 나무에서 딱 꽃이 홍매화가 딱 이렇게 군집해서 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그 표정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또 옷도 되게 파란 걸로 지금 전 무슨 교회 수련회인 줄 알았어요. 여기 뭐 집사님들 수련회인가 뭐 왜 이렇게 옷을 단체로 맞춰 입고 오셨나? 근데 제가 지금도 이런
애드립을 딱 칠 때 여러분이 동시로 딱 이렇게 웃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고 다시 이렇게 딱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쩌면 배우자 사이에도 약간 그게 필요한데 그게 오히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이거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배울 가치가 있는 기술인 것 같은데 아, 나 그랬어. 그랬을 때 그랬겠네. 나 너무 짜증나더라고 할 때 그거 되게 짜증났겠네. 사실 이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 헤르츠로 할 때 이 헤르츠로.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날 오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창우가 아버지 엄마 품에서 돌아가셨어. 얼른 와. 근데 그날 오전에 강연이 하나 있었고 오후에 유튜브 방송이 하나 있었어요. 당일 취소는 못 하겠는 거예요. 멀리에서 오시는 건데.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는 보통 신나게 강의해달라고 불러요. 근데 신이 안 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나이가 돼서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신이 나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저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이 코로나로 힘들어가지고 이제 강사 불렀는데 유쾌하게 해달라고, 신나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아침에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약속을 어기긴 그래서 제가 강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나지 못해서 이렇게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딱 얘기했는데 이 100명이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떡해요.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근데 순간 정말 이 객석에서 엄청 큰 종이 땅 하고 치니까 그게 객석에 있는 이 작은 한 사람에게 그 하우링이 엄청 부드럽게 땅 오면서 제 슬픔을 순간 진동이 진동을 탁 만나서 없애서 고요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저 강의 10,000번 했는데요. 그날 강의가 제가 느끼기에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끝날 때쯤에 강의 너무 좋다고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30분만 더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머리 검은 것들은 거둬들이면 안 돼. 거두지 거두면 안 돼. 거두면 안 돼. 마라. 어쩌면 제가 보기에 우리의 슬픔은 언제 사라지냐? 문제를 해결할 때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해결책이 아니라 근데 남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나이가 많고 내 아내가 어리고 훨씬 경험치가 많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거보다 사실 아내도 어떤 식으로든 다 찾아갈 거거든요. 그리고 실수하면서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냥 본인이. 누가 말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배우자로서나 부모로서 필요한 역할은 아우 얼마나 힘들어. 야 너무 속상했겠다. 아우 너무 짜증났겠는데. 정말 쉽지 않은 강연이고 쉽지 않은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받은 언어를 교정하는 치아 교정보다 더 힘든 거거든요. 모발 이식보다 더 힘든 거예요. 모발이지. 왜냐하면 모발 이식 3번 했어요. 모발 이식 3번 했어요. 티 안 나. 저는 진짜 결혼은 선택, 모발 이식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 전혀 몰랐어요. 저는 몰랐죠. 네.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세상에 여기서 자라던 걸 뽑아서 여기다 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자라지 않아요. 2개월 만에 다 빠져요. 그리고 다시 나는데 1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머리카락을 심는데도 그런데 교정을 하는데도 3년 걸리는데 내가 내 아버지, 내 엄마한테 들은 언어값이 어떻게 결혼했다고 한 번에 바뀌겠어요? 그거는 진짜 5번, 10번, 20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부디 꼭 한번 실험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으니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73년생이 올해 5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0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나이 얘기하면 좀 놀래줘야 되는데 아무도 놀라지가 않네요. 좀 놀래줘야 되는데 아무도 놀라지가 않네요. 아니 됐어요. 네, 이미 마음이 상했습니다. 저 상처 잘 받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좀 학교 일찍 갔거든요. 그래서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울고 막 학교 안 다니겠다고 하고 키가 작아가지고 신주머니 들었는데 신주머니가 땅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안쓰러워. 야, 내가 어렸을 적부터 적응을 세상에 못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서 어느 학교 나왔냐 이런 게 생겨요. 성과들이. 어느 지역 살아? 뭐 이런 거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제가 대학 시험을 딱 봤는데 이제 떨어졌어요. 그리고 재수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멍청이라고 안 하고 단어를 하나 앞에 붙이더라고요. 똥멍청이. 네? 똥멍청이. 똥멍청이. 아, 똥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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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똥멍청이. 똥멍청이. 처음 만난 분들끼리 마음이 모아지시네요. 똥으로 마음이 그냥 똥멍청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들어도 나는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멍청이에다가 그래 난 멍청이지. 그래 멍청이야. 잉여인간. 쓸데없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삼수했어요. 경희대 성악과를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 학교만 들어가면 내 열등감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서울대, 음대 다니는 애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노래도 잘하시는데 피아노도 잘 치고 공부도 되게 잘하시고 너무 멋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노래를 머리로 하나? 진짜. 머리에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돼. 그리고는 아, 내가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한 뭐가 없어요? 자존감. 자존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어요. 그때 알았어요. 나는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나 자신을 인정하거나 존중하는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2002년인가 2001년인가 지하철을 딱 탔는데 1호선이요. 사람들이 꽉 찼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기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뱀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상한 끈적끈적한 근데 이제 저한테 이렇게 쓱 이 뱀이 사람들을 뚫고 이렇게 오더니 제 등 뒤에 딱 서더라고요. 사람이 손을 내리면 이제 엉덩이잖아요. 근데 이제 손을 제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거 뭐야? 이거 내 손인가? 내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거 너 모르나?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신설동인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시간이 천천히 가더라고요. 아주 천천히. 근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이 순간. 뭐라고 말을 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아!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문이 마침 열리면서 그 뱀 아저씨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믿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걸 누구의 탓으로 돌리나요? 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 시간에 거기 있었지? 다 내 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인생에 너무 좋은 계기가 찾아왔어요. 4학년 때 성차심리학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남학생 여학생이 이렇게 많이 있고 토론하는 수업이었어요. 요즘에 성추행,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여성들, 여하구들이 많은데 사회가 적극적으로 그 여성들을 찾아서 대학이 도와줘야 되겠냐, 아니면 여성들이 좀 용기 있게 좀 먼저 찾아오면 좋겠냐, 이런 거에 대한 토론인데 이제 한 남자 학생이 손을 들고 발표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경제학부 4학년 누구입니다. 아니 요즘 페미니즘 시대 아닙니까? 페미니즘. 우리 학교 여아구들 어찌나 용기가 좋으신지 요즘에 아침에 등교하실 때 담배를 피면서 등교합니다.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등교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여학생들이 학교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비역인 이 친구가 그걸 비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런 용기로 본인이 그런 성추행 당한 적이 있다는 걸 먼저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용기 있는 여성을 사회가 인력과 시간을 들여서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하고 자리에 앉고 아무도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200명이. 갑자기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성악과 4학년 김창옥입니다. 예비역입니다. 해병대에 나왔고요. 근데 저는 작년 여름 지하철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 지금 이 순간 이 얘기를 하는 게 창피해 죽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제가 뒷문을 열고 나갈 때 335 제 등을 가리키며 저 오빠 당했대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 수업 폐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까? 그리고는 자리에 딱 앉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지라고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토론을 하라고 했는데 간증을 해버렸네요. 갑자기 너무 예상하지 못한 예를 얘기해서 학생들이랑 교수님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더라고요. 놀랄 수 있지. 그러다가 어떤 한 여학생이 아까 여기 계신 분처럼 박수를 치고 공중으로 휴지를 날리면서 책상을 두들기고 휘파람을 불고 강의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교수님이 여성분이셨는데 저한테 다가오더니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학회지에 싣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학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김창옥, 그는 당했다. 그러나 그는 이겨냈다. 그 수업 끝나고 여아구들이 찾아와서 뭐랬는지 아세요? 오빠, 그런 거 한 번 갖고 신경 쓰면 험한 세상 살기 어려워요. 저는 5번, 얘는 3번이나 당했어요. 오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을 우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날부로 그 아저씨에게서 해방이 돼버렸어요. 저는 사람이 해방됐다는 느낌이 무엇인지 그날 처음 느꼈어요. 아내인 저는 시가에 무뚝뚝한데 남편은 처가를 잘 챙깁니다. 남편은 처가를 잘 챙깁니다. 남편은 명절에도 같이 시댁에 가자는 말도 안 하고 시댁에서 오라고도 안 합니다. 제가 각자 집 알아서 챙기자고 했는데 남편이 처가를 챙길 때마다 명절이 부담스럽습니다. 자꾸 이러는 남편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 여성분이 매우 궁금하네요. 우리 어디 계세요? 우리 맨 앞에 계시고. 마이크를 한번 주실래요? 남편은 꾸준히 저희 집에다 잘했고 저는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시댁에 갈 수가 없는 제 마음이 그렇게 됐고 명절만 되면 나도 가야 되는데 가는 게 맞는 건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좀 남편이 잘하는 게 미안한 것도 있고 민망한 것도 있고
왜 하자는 얘기를 안 하지? 아, 우리 집안에 자기도 좀 잘해. 이렇게 이런 말을 아예 안 하세요? 네, 아예 안 해요. 그래서 그럼 오늘은 선생님 오자고 해서 왔고 남편분은 흔쾌히 동의하신 건가요? 제가 하자고 하면 다 해줘요. 아, 그거는 좀 선생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서 나 콘서트나 모든 강연을 하다 보면 남자 여자를 떠나서 나를 되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남성이나 여성이 눈에 보여요. 근데 오늘 1등으로 제가 계속 본 분이 남편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게 따뜻한 느낌으로 나를 되게 이렇게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아니, 서로 그런 거 아닌데, 아니 진짜 그래서 남편이 되게 궁금하시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인상이 너무 좋으시니까. 그런데 보통은 이제 남편들이 뭐 이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자기도 좀 잘해. 나도 잘하잖아 자기네 집안한테. 왜냐면 아내가 잘한다고 막 느낄 만큼이잖아요. 근데 좀 그렇게 말을 안 하시는 뭐 그런 게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아니 제가 처가에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집에 잘하라고 말을 못 하는 거죠. 제 집에 잘하라고 말을 못 하니까. 제가 뭐 특별히 뭘 챙기거나 뭘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니까. 지금 남자분들 아까 소리 들었죠? 남자가 원래 잘 감탄사를 안 내거든요. 근데 남자들 저 새끼 저 씨. 혼자 좋은 거 다 하네. 나 뭐야? 나 뭐냐고 나를. 지금 그 소리가. 근데 그러면 그래도 보통 내 집안에 대한 얘기를 좀 그래도 할 수는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하고 안 맞아요 성격이 서로. 아내하고. 네. 그래서 저는 부딪히는 게 싫은 거예요 또 그게. 괜히 데리고 가서 또 뭐 하면 불편하기도 하고 어머니도 불편해하는 걸 제가 보는 게 싫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저희 어머니도 불편해하는 걸 제가 보는 게 싫고. 그러니까 솔직히 아내 집안 분위기가 좀 살갑습니까? 우리 집안 분위기가 좀 살갑습니까? 처갓집이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저희 집은 그렇지 않거든요 또. 그게 부러웠었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부러웠었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분위기가 가면은 이제 박수방 왔어 막 이렇게 해주고 농담도 하시고 서로. 그랬어 뭐 우리 딸 살만해 뭐 너무 미안해 나 항상 우리 박수방 똑같이 얘기하시죠. 똑같이 나 그런 느낌 느꼈잖아요. 나 그냥 처음에 느꼈어 그냥. 선생님 본가는 좀 엄하세요? 네, 많이 엄격했죠. 그리고 또 아버님은 지방에서 장사를 하셔서 거의 집에 안 오셨거든요. 어려서. 네. 쭉 자랄 때까지는 1년에 한두 달 빼고는 거의 못 뵀으니까. 같이 뭐 어디 놀이동산도 못 가봤고 뭘 같이 한 기억이 없어요. 졸업식부터 입학식부터 뭐 아예 기억이 없으니까. 저는 아버지가 계셨지만 안 계신 것처럼 좀 오래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청각장애가 있으시니까 제가 아버지랑 이런 대화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는 걸 잘 몰라요. 이렇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뭔지. 아버지. 내가 그 존재하고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어떤 경험도 해보고 어떤 관계를 맺어봐야 그거에 대한 인식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린 날에는 아버지가 나한테 간섭을 못하니까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나이가 조금 먹으니까 이게 뭔가 의자에 앉았는데
등받이가 없는 의자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등받이에 이렇게 기대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오랜 시간 있어도 이제 그럴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게 없는 거죠. 아버지 문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이제 유튜브에 강연을 올리면 제일 많은 피드백이 강연이 너무 유쾌한데 눈이 너무 슬퍼 보입니다였었어요. 그 댓글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왜 화가 났다라고 느껴지냐면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를 들킨 것 같은 느낌. 나는 이 사실을 증명할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사람이 확 천을 열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오는 당혹감이 그 사람에 대한 화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부모님처럼 저는 나는 데리지 말아야지. 나는 살갑게 좀 애들한테도 하고 내 애들한테는 친구 같은 아빠처럼 되거나 아니면 진짜 잘 해주는 아빠가 돼야지라고 했는데 일부 또 제가 부모님한테 배워온 것도 있고 습득한 게 아까처럼 그렇게 문득 나올 때가 있어요. 의외로 제가 이제 고집도 많고 막 세고 욱하는 것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그걸 또 잡아주는 게 아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고마움을 느끼고 저를 거의 만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맨날. 못난 사람을 아내가 많이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못난 사람을 아내가 많이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못난 사람을 아내가 많이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분 대단한 분이네. 최수종 해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어머니도 남편이 멀리에 있기 때문에 너 아빠 멀리 계시니까 그거 티 나고 너 어디 가서 너 실수하고 엄마 먹튀라고 그런 거 엄마 제일 싫어. 이렇게 엄마가 했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빙이 2번 되네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보편적인 문화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엄마들은 더 강해져야 돼. 남한테 손가락질 이런 거 없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그래서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에 힘이 좀 더 너끈하게 생길 때 내가 원했던 모습으로 나를 온전하게 대해주지 못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조금 더 마음의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너무 자주 찾아뵙는 건 전 서로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것은 계좌이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좌이체는 제 날에 그리고 더 티나는 건 어머니들이 드실 만한 요즘에 그런 거 집으로도 많이 배송해 주잖아요. 그거는 가격 대비 효과가 되게 좋아요. 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있어요? 오, 역시 이수 완벽. 놀랐어. 보기와 다르시다. 그 완벽. 아내분 그게 잠펀치거든요. 이미 그거 다 지혜롭게 하고 계시네요. 뜨거운 박수 모두 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부부는 뭐 서로 사랑하세요 막 그런 거 저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아내들한테 뭐 남편 사랑하세요? 전 그런 말 좀 하지 않아요. 왜? 결국 공황장애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집이 많이 없어요. 아니 테스트를 해보면 되잖아요. 테스트. 아내분이 집에 가서 이렇게 오빠 사랑해요 해보세요.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 됐어요. 이게 뭐 들켰나 이런 생각 들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목마른 자에겐 물을, 배고픈 자에겐 빵을, 남편에게는 인정을. 저는 가족에게 필요한 건 사랑보다는 매너라고 생각해요.
그 노크하는 매너를 지켜야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매너가 언제 더 필요하냐면 제가 보기엔 살다가 힘든 날이 올 때 그 매너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언제 상처받겠어요? 나 힘없을 때 잘 받아요. 남자든 여자든 나 힘이 있어. 육체적으로도 힘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힘이 있어. 그럼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이제 갱년기가 오기 시작하고 갱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으로 찾아오는 힘든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보통 결혼하고 10년 딱 시작되고 나면 좀 어느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배터리가 떨어진 핸드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핸드폰이 알아서 지능적으로 모든 걸 줄여요. 밝기도 줄이고 어플도 꺼버려요. 필요한 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남자에게 특별히 오더라고요. 나이가 먹을수록 도대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느끼는 나이가 오거든요. 우리가 왜 결혼했겠어요? 그 사람 보면 충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다고 봐요. 내가 저 여자랑 얘기하는데 너무 충전이 돼. 내가 이 남자랑 있는데 너무 충전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감을 알거든요. 그래서 충전했는데 결혼하니까 이 새끼가 자꾸 방전을 시키는 거야. 어디서 전기를 잡아 쳐먹는지? 아, 나 기분 좋다가도 이 새끼 만나면? 아, 씨, 이게 방전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근데 또 와이프는 왜 떨어져 앉으려고? 이러려고 결혼했냐? 같이 있어야지. 같이. 듣기 싫어. 같이. 사람이 말할 때 그런 자세로 듣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치 전기차 방전되니까 이 전기차를 버려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힘들어서 죽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은 사기가 떨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의지가 없어요. 욕구도 없어요. 부부 생활도 방전됐으니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만두는 건 나쁜 건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번 제가 추천하는 걸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별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만남이 나 안 맞아 라고 해서 헤어져서 새 오빠를 만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새끼가 그 새끼인 거야. 에? 그러면 또 그 여자는 저한테 와서 삼재인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제가 삼재인가요? 아홉수인가요? 그래가지고 이민. 한국 안 맞다고 그래서. 그걸 또 미국 또라이 또 만나 또. 난 남자 복이 없나요? 남자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남자 보는 눈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나 여자가 어떻게 둘이 그래도 좀 사이좋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의지로 공부를 한 적도 없는데 잘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에너지는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상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보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500 쓰고 인천공항 도착해서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좋아. 나가면 개고생. 집이 제일 좋아. 김치찌개 엄청 진하게 먹고 싶다. 500 쓰고.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취향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맞아. 알아야 돼. 그러니 나 보상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진짜 여행을 떠나야죠. 그 진짜 여행은 그리스나 이태리 남부나 프랑스의 좋은 곳이나 그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행은 자기가 정말 충전되는 그 지점이 진짜 인간의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남편이나 아내를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혹시 그런 일이 우리가 있었는지를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좋겠죠. 남편의 가게를 도운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제 나이 올해 49살.
제 딴에는 열심히 해보려는데 전산 업무는 처음인지라 실수가 생겨요. 그런데 남편이 응원은커녕 일 더럽게 못한다. 넌 출근할 때마다 기억이 리셋돼서 오냐? 이렇게 막말로 구박을 한다는 겁니다. 어제도 혼이 났어요. 이제 남편 전화만 와도 심장이 아주 벌렁벌렁 거릴 지경입니다. 남편이랑 이렇게 계속 같이 일해도 될까요? 언제까지 부딪히면서 일해야 할까요? 그 아내분들이 아까 화 단단히 나셨는데 지금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시죠? 우리 사연의 주인공분. 저 뒤에 유독 아까도 뛰셨고 눈에 띄셨거든요. 핑크색 옷을 입고 앉아 계시고. BBD색을 또 입고 오셔가지고.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동차 부품 가게를 하거든요. 카센터십니까? 아니요. 카센터에 부품을 납품해주는. 부품만. 네네. 근데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는 직업이긴 하네요. 근데 저희 신랑은 20여 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 가게를 차려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사람 쓰기에는 너무 많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보고 같이 해보자고. 근데 저는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는. 너무 갭 차이가 심한데 어린이집과 20년 자동차 저는 어린이집이었고. 그러니까 아예 동떨어진 그 일을 하는데 간단하대요. 전산 업무만 하면 된대요. 간단하대요? 아주 간단하대요. 단순 업무래요. 그러면 뭐 하겠다 했는데 이제 갓 태어난 신생한테 앉으라고. 그러니까 주입을 막 시키는 거예요. 저 빨리 일을 배우라고. 주입을 막 시키다 보니까는 이제 과부하가 오는 거예요. 그게 한 초반쯤에 전화로 와가지고 빨리 찾아봐라. 근데 앞에 화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복잡해. 어디야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아우 씨 옆에 있었으면 좁혔으면 좋겠다면서. 어머. 그 말을 듣는 순간 물론 제가 스스로 못한다는 게 화가 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더럽고 치사해서 난 집에 간다. 못다니 싸고 그냥 집에 갔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요번 설에도 이제 일을 너무 못해 1년이 됐는데도 조금 서툴고 일을 못하니까 장모님한테 이제는 반품하고 싶다고. 용서 못해. 그러니까 장모님은 자기 편이라 생각하고 이제 좀 위로 좀 해주고 그럴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저희 엄마가 고장난 걸 왜 나한테 보내냐고. 고쳐서 쓰게. 근데 그렇게 막말을 하시면서 이제 좀 지능적으로 별명까지 붙여주신다고. 별명이 어느 순간 야 문갑이 이러는 거예요. 문갑이가 뭐? 문갑이? 댄서 아닙니까 댄서? 네. 약간 댄서 느낌이 있으세요. 문디 가시나 비실비실돼서는 거기에 함축적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저도 저희 가게에 들고양이가 이렇게 한 마리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양이한테 이름을 지어줬어요. 문세유라고. 문세유는 뭐예요? 문디 새끼 육 같은. 네, 그렇게 들고양이한테 약간 이제 풀죠 마음을. 그러니까 같이 이 일을 같이 하기 전에는 되게 자상한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 스토커 수준으로 저한테 많이 집착하고 그랬거든요. 아니 보시기에는 아내분께서 업무 능력이 많이 좀 떨어지시나요? 일하는 거에 100 중에 90을 제가 하거든요. 나머지 10만 좀 보조를 해도 이렇게 했었는데 좀 제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더라고.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오고 가고 했었는데 그건 뭐 다른 그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의 상황이
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옆에 애한테 그냥 아유 좀 한 대 찝어갔으면 좋겠네. 요런 뉘앙스였지 뭘 좁힌다 이것까지는 아닙니다. 아니래. 정확히 워딩이 좁혀버리고 싶다였다고. 가끔 가다가 개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발도 나와요. 개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발도 나와요. 너무 심하다. 전체적인 맥락을 들어야지 한 가지만 찝어보면 저는 죽일 놈네요. 아, 빌드업이 명분이 뭐가 있었다. 그래. 일단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해도 너무한다 싶었던 그럼 아내의 실수. 저희 와이프의 실수는 거의 뭐 없죠. 너무 예쁜데 하는 것마다 다 예뻐요. 우세가 지금 기울어서 지금 둘 중에 한 저쪽으로 명은 기울어서. 확실히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요즘에는 한 6, 7%, 8, 9%까지는 올라옵니다. 그럼 좀 가르쳐 주시지 자상하게 왜 안 가르쳐 주셨어요?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를 해줬는데 다 써주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서면 또 백지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건 빨리 알거든요. 근데 내가 관심 없는 건 말을 해줘도 뇌가 잘 안 받아들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도 좋아하고 자동차도 좋아하는데 디자인만 좋아하지 부품은 또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디자인은 제가 그거 하는 분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부품은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뜩이나 이제 아내분은 차를 한 종류만 하는 게 아니시니까 이게 방대하리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또 남편분 입장에서는 야, 그 쇼바에 들어가는 거 그거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건 또 엔진에 들어가는 걸 넣어버렸네. 그러면 야, 이거 저 한 번에 이거 저 왔다 갔다 저 몇 번을 힘들고로 그냥 문갑이. 한 15년 전에 중학생 친구들 강연을 간 거예요. 남자애들만 1,000명이 왔더라고요. 최악인데요. 벌써 생각해도 지금 1,000명이 진짜 거짓말 저 일도 안 하고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몸을 누군가 다른 게 내 몸을 지배할 텐데. 근데 애들이 이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강의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애드립에 오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드립 오바하니까 이제 앞에 있는 친구가 나이 먹고 고생한다 씨. 나와서 애들한테 새끼들 안 돼. 중학교 이놈의 새끼들 전부 해병대 가야 돼. 새끼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연예인이 왔어야 되는데 나 같은 강사가 와가지고 재밌게도 못 해주고 의미도 없고 웃기지도 않고 이렇게 제가 한 몇 주 보냈거든요. 내 직업은 의미가 없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못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아내분이 뭐 남편한테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계속 화만 나게 하네. 나는 쓸모가 없구나. 난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럼 나는 막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면서 그 사람의 말이 크게 확장돼서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게 심지어는 10년, 20년 지나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선명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막 은퇴하고 저기 부품센터 은퇴했는데도 또 기분 나쁘면 또 말을 해요. 그때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 아나? 기억 안 나지? 문갑이. 나는 뭐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아. 근데 그거는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사람이 기억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왜? 지금 내가 너무 힘이 없잖아요. 나도 잘해주고 싶어. 근데 한다고 했는데 또 큰 실수를 했어. 그러니까 남편은 나한테 화를 내. 그러니까 난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왜 말을 저렇게까지 해? 나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내가 나와가지고 전혀 모르는 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확장. 그냥 뼈에 각인, 마음에 각인.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 때 상처를 잘 받는데요. 가난할 때 상처를 받고 마음이 어려울 때 상처를 받고 신인일 때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처럼 다른 분들도 지금 세상에 적응이 안 되고 내가 이때까지 했는 건데 나 또 새로운 업무를 했어요. 그럼 그때 상처를 잘 받고 그때 감동도 잘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남편도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우리 가족
더 잘하자고 하는 거지만 내가 상처를 줬다라는 사람은 야, 나 그렇게까지 안 했어.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더 화가 안 풀리니까 내가 더 오버해서 사과해야지. 아, 그때 미안하다. 진짜 도와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진짜 자기야. 나 자동차 부품 나온 걸로 반지나 하나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우리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시죠. 그러시죠. 글쎄요, 뭐 와이프한테 해줄 말은 다른 건 없고 너의 존재 이유가 나에게 있고 네 문갑이 네가 존재해야지만이 내가 존재하니까 아니 저는 너의 존재 이유는 부품 가게에 있어. 저는 이럴 줄 알고 마음이 너무너무 좁아해가지고. 근데 너무 스윗하시네요. 카피바라기. 이건 이제 집착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결혼 23년 차 부부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교육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최근 명문대에 보내면서 이젠 부부만의 시간이 생기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아내가 어떤 남자에게 제대로 빠진 것 같습니다. 매일 혼자 핸드폰 가지고 뭘 하나 봤더니 그 남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저는 숨이 막힙니다. 이제라도 아내를 말릴 수는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네.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를 들어봤는데 네네. 김창옥 씨다. 다 이런데. 김창옥 씨는 그건 아닌 것 같죠? 아니죠? 네, 아직 지금 주인공을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 또 모르죠. 또, 맞을 수도 있고 네. 절 수도 있잖아요. 또. 뭐 모르는. 이런 거 하라고 돈 받는 거야, 이 사람들아. 이런 거 하라고 여기서 쩐을 주는 거라고.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참가. 그 남자, 아내분이 빠졌다는 그 남자, 아내분 대체 누굽니까? 혹시 힌트 같은 거 없습니까? 이 굉장히 또 돈도 많고 돈이 많고. 그럼 나 아니다. 그다음에 외모도 잘생겼고 잘생겼고 그다음에 굉장히 깔끔하고 예 깔끔하고 여기는 확실히 아닌데. 지금 TV 프로에 좀 자주 출연하고 그분인데요. 그 브라이언 청소왕. 브라이언. 그 와이프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근데 와이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깔끔한 거를 되게 했었거든요. 근데 브라이언 님이 나오고 나서는 그 수준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따라하기 시작하셨구나. 대청소를 저희 집에서는 매일매일을 해요. 대청소를 매일 해요? 거의 드러내다시피 해가지고 예, 농 밑에 농 위에 뭐 어디 먼지 한 토락이 있는 거를 다 못 보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티 안 내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청소도 하고 머리카락도 줍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또 돌아와가지고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누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했어 이렇게 또 하시는 거예요. 자기만의 그 루틴이 있어서 그래요. 네네네. 그게 아니라 네. 위치가 달라. 네. 위치가. 뭐 둘이 의견이 많이 달라요. 네. 제가 네. 저도 브라이언 씨처럼 네. 뭐 쿠션 소파에 네. 쿠션들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모양이 있잖아요. 네, 네.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지 않으면 예전에는 이제 깔끔한 사람의 대명사 하면은 서장훈 씨였잖아요. 그래서 서장훈 씨 정도면 제가 외모로 좀 커버 가능하다 싶었는데 브라이언님은 또 잘생기기도 했어요.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은 좀 경쟁 상대가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좀 마냥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마냥 좋게는 안 보인다. 아니 저는 그게
요즘에 제 인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니 애가 항상 제 옆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가고 뭐 일을 시작을 하면서 맨날 우리 잘 때만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 허전해. 이때까지 얘한테 공들였고 나는 직장도 그만두고 얘한테 헌신을 했는데 내 인생은 이제 뭐지? 아직 나 50도 안 됐는데 앞으로 인생은 100살 인생이라는데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경력도 단절돼서 뭐 하기도 무섭고 집에서나마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나의 존재가 없는데. 네. 제가 보기에 그거는 우리가 아내분도 남편분도 우리 모두 다 얼추 다 느낀 결과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은 청소 안 하셨으면 아내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 아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감정이 생기거나 아니면 나중에 폭발하면 아 나도 참았다고. 그럼 막 이제 집안 거 막 어지러 놓고. 그건 청소하고. 그 다음 날 또 브라이언 보고 또 청소하고. 브라이언. 내 인생 브라이언밖에 없네. 브라이언이라는 그분은 사실은 빛에 반사된 것일 뿐이지 그분이 진짜는 아니거든요. 이 문제의 핵심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그게 없었으면 아내분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확 싱크홀처럼 꺼져버렸을 거다. 아드님이 이제 흔히 말해서 이름 있는 대학에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부터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엄청 뭘 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말은 조분조분하게 하고 이렇게 뭐 목소리가 크지도 않지만 되게 좋은 에너지가 되게 규모 있게 아내분한테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청소할 때도 이렇게. 그리고 아들도 너무 오래 참았어. 근데 너무 고마워. 근데 너무 숨 막혀. 엄마 때문에. 엄마가 되게 폭력적인 분도 아니고 말을 험하게 하는 분도 아니고 조근조근 아들의 목을 쪼이시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아버님 맞아요 틀려요? 아들뿐만이 아니고요. 아들뿐만. 경사났네 경사났어 경사났네 경사났어. 걸렸어. 피해자가 옆에 있었어. 어머니의 어떤 살아온 그 습관과 그거는 아들에게 주고 사라진 게 아니다. 오히려 어머니 마음에 엄청 좋은 시스템으로 남은 거다. 그리고 그걸 어머니는 엄청 이 길을 잘 내놓은 것 같아요. 그거 알죠? 원래 산에 길이 없어요. 근데 가을에 거기 새길로 다니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줌마 아저씨가 그 도토리 주스려고 막 지나다니거든요. 길 나지. 그래가지고 이제 길이 나요. 그것처럼 내 내면 세계에 길로 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길을 나로서 나를 찾아내는 거죠. 미국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 영어로 하지 않을게요. 공고 나왔어요. 자,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결과 내고 우리는 너무 좋은 시기예요. 근데 진짜로 설레이는 건 우리의 소망을 알았을 때도 설레지만 가려고 하는 이 길이 어쩌면 더 설렐지도 몰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에 이미 그 좋은 길이 잘 나 있어요. 목은 좀 조여온 것 같은데 그 조이는 목에서 행복도 많이 느꼈고 좋아하는 사람을 조르는 목에서 그 쏟는 힘이 얼마나 또 이제 안 죽게끔 조절하냐고 힘들었는지도 아니까 앞으로는 그 힘을 좀 자신을 위해서 쏟았으면 좋겠어. 저는 친정부모 없이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가정에 시집을 가면 무시당할 것만 같았고 비슷한 가정 환경인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비슷한 가정에서 자란 남편과 살아보니 큰 착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큰 착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피 터지게 싸우고 누구의 어린 시절이 더 힘들었었는지 의미 없는 배틀까지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가족에 대한 행복한 기억만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약간 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직접 얘기를 또 네.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어디 계시죠? 저쪽에 계시군요. 옷도 비슷하게 커플룩으로. 네.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일이 좀 있으셔서 힘드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안 계셨고 아버지는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보살핌이나 이런 그런 거를 받아본 적이 없이 자라가지고 남편도 뭐 이렇게 평범하게 편안한 가정에서 자란 건 아니라서 네, 서로 더 공감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더 공감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연애 시절 때 대화를 하면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많이 됐겠어요. 두 분이서. 연애 시절 때에는 서로 그런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사실은. 아, 오히려? 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제가 뭐 스스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네. 그렇게 이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거든요. 그전에는 서로 자세한 얘기는 안 했었는데 부부 상담을 하다가 나는 어릴 때 이런 일까지 있었다, 이렇게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된 건데 그 얘기를 듣고 아, 너 되게 힘들었겠구나, 마음이 아프다 이게 아니고 난 더 했어. 나는 더 힘든 일이 있었어. 막. 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자꾸 서로 좀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게. 아, 그러면 싸우는데. 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진짜 정말 많이 싸웠었거든요. 아, 초반에? 네. 초반이 아니고 최근까지도 정말 많이 싸워가지고. 어떤 부분이요? 근데 모든 게 다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법원까지 가고 접수도 다 하고 그 숙려 기간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어머. 그러니까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계기로 다시 그걸 돌이킨 거예요? 법원에 가야 되는 날짜가 있는데 딸이랑 같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날짜에 격리돼 있었어요. 어머. 와, 진짜 이거 도왔네. 하늘이 야, 도왔어. 이거 박수 쳐야 되겠다. 코로나가 부부를 살렸어. 코로나가 가정을 살렸어. 맞네, 코로나. 하늘이 도왔어, 진짜. 격리가 분명히, 이혼을 막았네. 분명. 그때 남편분은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이혼은 솔직히 이제 제가 먼저 하자고 말은 꺼냈는데 저는 그냥 홧김에라도 해면 안 돼. 홧김에가 아니고 나 이만큼 화났어 이걸 보여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가자고 하더니 손잡고 가더라고요. 맞아. 예, 그래서 서류 접수하고 잠들었다고 말은 했죠. 아니 근데 남편분은 왜 그때 야 내가 더 힘들었어. 난 어땠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좀 했을까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눈물이 많은데 그 눈물을 보면 저도 이제 짠한데 그 달래주는 게 안 되더라고요. 아 달래주는 게 안 돼요. 이제 거기서 막 올라오고 막 하는데 막 가서 달래주는 게 위로해줘야 되는데 자주 달래줬어요. 이제 거기서 막 올라오고 막 하는데 저도 막 이제 속에서 막 올라오고 막 하는데 막 가서 달래주고 이렇게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럼 오히려 왜 울고 그래 이런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있으시죠? 아들 17살이고 8살짜리 딸이 있어요. 17살이라고? 아니 왜 이렇게 동안이 돼요? 몇 년 차세요? 저희 결혼 18년 됐어요. 엄청 동안이시구나. 아이들한테는 싸우는 모습을 잘 안 보여주시려고 노력하세요? 큰애는 솔직히 좀 많이 봤었고요. 애기 태어난 이후로는 아이 없을 때 싸웠어요. 그건 잘하셨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나랑 비슷한 상황에 살았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좀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여유가 있어야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남자도 여자도. 그 모델하우스라는 데 있잖아요. 막 그 2층으로 된 데, 그 뭐 테라스 있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길 딱 갔는데 너무 놀란 게 화장실이 4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화장실이 저쪽에 따로 하나가 있는 건데 이건 뭐냐고 그랬더니 이건 게스트용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자, 왜냐면 제가 재성 씨네 집에 놀러 갔어. 근데 똥이 마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생각해요. 참자. 요 주인 사는 데에다가 좀 똥 싸고 나오기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저 그래요. 뭐 참기도 하고 아니면은 근처에 이제 잠깐 나 저기 편의점 좀 갔다 올게 하고 편의점 가다가 바지에 똥 싸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급하면은 뭐 저도 반려견이 되는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아우 나 남의 집에다가 그렇게 하기 좀 그렇다. 나 좀 참을 거야. 아니 나 뭐 남의 집 왔는데 나 배 아파서 나 그냥 똥 싸고 가겠다. 뭐 한번 일 본다. 손 들어보세요. 안 맞아, 안 맞아. 화장실인데. 다음에 우리 집에 와서도 봐라. 무슨 상관? 지금 손 두신 여러분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대변을 누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손님용 화장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마음에 냄새를 좀 나고 해도 괜찮아. 나는 내 공간이 따로 있어.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내 배우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냄새 풍기고 갈 일이 있거든요. 근데 나 원룸이야. 근데 나 원룸이야. 내 마음이 원룸이야. 소리가 너무. 근데 내가 상처가 많고 마음이 아플수록 냄새가 더 심하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이 안 좋은 걸 우리가 먹었는데 냄새는 먹은 거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안 좋은 냄새를 풍긴다고요. 근데 내 마음에 공간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불편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너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만나기 전엔 나 그런 게 없었어. 근데 너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 마음에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이상적이지만 결혼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누군가가 좀 냄새를 풍기어도 괜찮을 만한 내 공간이 있을 때 하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공간이 있네. 그래, 그러면 너 이 공간 안에서 네 냄새 피워도 돼. 그래도 난 그 영향은 잘 안 받아. 왜? 난 내 공간이 또 있거든. 근데 마음이 딱 원룸 하나예요. 화장실도 하나야.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혼자 살아야죠. 근데 이미 두 분은 결혼을 해버렸네요. 네. 그럼 어떻게 이제 뭐 합쳤어요. 베란다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저는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저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두 분은 엄청 건강하다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문제가 있다, 나 문제가 있다. 아, 진짜 이 남편 죽방 치고 싶다.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기에 이미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의지도 있고 그 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까지 그 힘든 과정을 잘 걸쳐서 오셨고 그래서 너무 좋아 보여요.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얘기 짧게 한마디씩 하시죠. 오빠, 우리가 뭐 잘 안 맞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우린 또 앞으로 또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해. 나는 서로 이번 생에는 이혼은 못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나도 좀 기다려주고 마음을 좀 더 넓히도록 노력해 볼게. 그래. 우리 남편분도 짝꿍한테 애칭 뭡니까? 와이프가 이름 부르는 거 좋아해서
항상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그러네. 좋다. 아 그렇게 부르는 걸 좋아해요? 좋아는 합니다. 에레레. 에레레. 아레레. 혜란아, 내가 널 너무 많이 힘들게 하는데 항상 마음 고쳐 먹고 너 그만 힘들게 하고 너 힘들어하는 것 뭐든지 도와주게끔 노력할게. 우리 잘 살자. 이거 글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처음 시작이 하네. 저희 남편은 깐족대는 말투로 사람을 엄청 열받게 합니다. 아. 요리를 하고 있으면 와서 이거 애들 싫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요. 아니라고 애들 잘 먹는다고 이렇게 하면 너 무서워서 억지로 먹는 거겠지. 네 눈치 보느라고 그런 거겠지. 와. 하고 끊임없이 깐족대입니다. 혹시 와이프 나오셨어요? 아니요, 오랜만에 좀 살려보고 싶었어요. 아닌데. 참다 폭발해서 소리를 지르면 한 번밖에 말 안 했는데 왜 화를 내냐고. 제 성격에 문제가 있대요. 왜 이렇게 열받게 하는지 미치겠습니다. 선생님, 제발 남편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야, 이분 한마디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약간 머리 스타일이 얄미우셔. 남편분 머리 스타일이. 네, 낯빛을 보니까 남편분이 약간 개구쟁이 그쵸. 느낌이 있어. 제가 이제 밥을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더니 이거 애들이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저번에도 먹었어, 좋아해. 근데 아닌데 분명히 싫어하는 건데 이거 억지로 먹는 건데.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 아닌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게이지 올라간다. 그때 화가 나서 제 후라이팬에다 손을 딱 대서 버렸어요. 싱크대 버렸어. 네. 그럼 먹지 마. 근데 갑자기 너는 성격이 이상하다면서. 밥을 안 해주는 거지. 음식을 안 해주는 거. 이상하네. 아니 자기는 한 번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왜? 근데 이게 사실 한 번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한 번이면 나올 수가 없죠, 그 리액션이.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그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기억이 안 난대.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가 한 2주 정도 말을 안 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 주에 제 생일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퇴근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말을 안 하던 사람이 저한테 미역국 끓여놨으니까 밥 먹어 그러는 거예요. 오. 싸워서 사이가 별로 이제 안 좋으니까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먹으라고 냅두고. 생일인데. 그래서 그냥 아이들 아니래? 케이크도 샀다. 케이크도 샀다. 정말 무의미하게 노래를 영혼 없이 다 같이 부르고. 혹시 아이들한테도 남편분이 좀 깐족을 대시나요? 둘째가 딸인데 너무 애기 같아가지고 건드리니까 그 반응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격 버린다고 하지 말라 그래도 뒤에서 막 머리 콩 때리고 막 도망가고 그러면 이제 애가 막 울면 좋다고 막 웃고 있고. 완전 개구쟁이네. 제 생각엔 지금 남편이 아드님이. 아니 근데 저 정도 행동은 아들이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우리 남편분께서 아내분한테나 딸한테 하는 행동이 자꾸 친근함을 표시하고 같이 이렇게 야 놀자. 사실은 그 의도인 것 같은데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색하기도 하고. 진짜 마음이 없는 남편들은요. 아예 어떤 행동을 안 하거든요. 근데 남편은 지금 계속 다가가고 싶은 거거든요. 남편분 맞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애들이 이제 중학교 이제 2학년, 초등학교 3학년인데 와이프한테 많이 기죽고 살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또 다 우리 그림이 연결되네요. 아버님과 아버님의 아버님은 어린 시절에 좀 어떻게 지냈습니까? 대화하기가 좀 힘든 분? 네. 되게 무서운 존재였었죠. 네.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엄하게 자랐잖아요. 네네. 근데 내 아이들을 보니까 아내가 내 아버지가 나한테 했듯이 너무 애 기를 죽이고 딱 명령하고 엄마가 하라는 거 해. 니들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면 엄마가 하라는 걸 하고 하란 말이야. 엄마가 틀린 말 하니? 맞아요? 이러세요? 아내분? 아, 네. 아, 네. 이러세요? 아, 아내분? 네. 저, 더 심하게 할 때도 많고요. 지금도 와이프는 말하지 마, 이 새끼야. 막 쳐버려. 지금 억눌려서 소리도 못 내요, 지금. 허벅지 꼬집을까 봐. 남자들이 볼 때, 아, 애를 왜 그렇게까지 하냐? 아, 좀 학원 왜 그렇게 많이 보내? 아버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런 아빠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별로 안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 나 이렇게 그냥 알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더 막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엄마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거칠어 가져가고 더 명령적으로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아빠가 그렇게 안 해주니까 엄마가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아니 여자들 목소리 냅시다.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누구의 자잘못이라기보다는 아빠는 거기서 좀 빠지려고 하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나 이렇게 그냥 알아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요만큼 해도 이만큼 느껴지나 봐요. 아내는 요만큼밖에 안 했어. 근데 남편은 아, 왜 그렇게까지 해? 그럼 아내 입장에선 내가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닌데? 근데 그 남편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도 아내분이 막 얘기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친정 오빠한테 막 이르는 그런 좋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신랑이 사실 그거 하나 빼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거의 또 이제는 또 남편 칭찬. 우리 남편이 오빠 우리 남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거 하나 빼고는 진짜 다 좋아. 진짜. 진짜 육아도 혼자 다 하고요. 지금 살림도 거의 혼자 다 하고 근데 다만 이제 살림을 하면서 티를 좀 많이 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퇴근하고 이렇게 오면 아 피곤하다 하고 소파에 앉으면 갑자기 고무장갑을 이렇게 벗으면서 너는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면 난 5시에 퇴근해서 밤 10시가 된 지금까지 한 번도 소파에 앉아보질 못했어. 들어와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애들 밥 먹이고 씻기고 그런데 넌 좋겠다. 바로 와서 앉을 수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데 또 저러는구나. 티를 더럽게 내는구나. 약간 이렇게.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무슨 생각이 지금 들었냐면 그렇게 해서 이 남자는 자기가 한 공로를 치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목받는 거, 상차림 받는 거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저 생일상 차려주는 거 되게 불편해해요. 내가 주인공 되는 거. 너 그 쑥스러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남이 나한테 영광 돌릴 때 이걸 치우려고 해요. 우리 남편분은 그걸 깐죽거림으로 남편분 맞아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의도예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뭐 주인공, 뭐 생일 상차림, 뭐 어떤 주목받는 걸 저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지금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사실. 여러분 진짜 깐죽대는 인간이요. 5시부터 10시까지 그거 절대 못합니다. 안 해요. 남편은 그게 아니니까 5시간 한 거예요. 퇴근하고. 이거 뭐 하고 애들도 하고 뭐 하고. 근데 이 모든 이 영광이 나한테 오는 거 불편하니까 또 깐죽거리고. 이렇게. 나 이거 자긴 좋겠다. 그러면 아내분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정말 티는 엄청 내 정말.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 우리는 보통 진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다른 형태로 각각의 그걸 하나 봐요. 근데 그건 우리의 부모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서 뭔가 괜찮은 모양을 너무 못 봤나 봐요. 그리고 그나마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남자분들은 진짜 아내분들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말 친정 오빠의 마음으로. 그렇지만 김서방 같은 사람 많지 않다. 그러니까 같이 잘 이렇게 살아라. 우리 남편은 매 순간 화가 나 있는 사람 같아요. 제가 방에서 불이라도 켜놓고 나오면 불 꺼! 하고 급발진해. 가스밸브 열려 있는 게 보이면 가스! 하고 급발진해. 그냥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걸 꼭 화를 내면서 말해요. 남편은 말하지 않으면 우라통이 터진다는데 듣는 제가 더 우라통 터질 것 같아요. 라고 사연을 또 보내주셨어요. 직접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계세요? 이분 아까 그분인데? 수돗물 마시는 분? 아, 돈 아까워. 그거 무슨 뭐 1,000원, 1,500원짜리를 뭐 3,000원, 5,000원 주고 먹어? 그냥 수돗물 좀 이렇게 먹고 입 헹궈서 안 죽을 만큼으로 유지하겠다. 그 진짜 몇 명 안 되는 호텔에서 수돗물 드시는 분. 우라통이 이제 터진다고 해주셨거든요. 아니 대체 어떤 식으로 이제 말하길래? 보여주신 그대로. 가스! 언제부터 그랬어요? 결혼하고. 네, 같이 살면서 결혼 전에는 되게 성격이 좋았어요. 잘해주고. 그때는 호르몬 나와서 미쳤을 때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남편이 이제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이 빨래가 안 되어 있을 때 이제 바로 화를 내요. 또 빨래 안 했어? 이렇게. 또 빨래 안 했어? 이렇게. 좀 그렇다. 이러면 또 수돗물을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 말투가 어때요? 그때 또 빨래 안 했어? 이걸 또 빨래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빨래 안 했어? 후자. 네. 또 빨래 안 했어? 이래요. 그러면 내 딴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지금 아이 있나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그러면 이혼해도 되는데. 마지막 찬스예요. 근데 왜 아내분한테 말투가 이렇게 왜 그렇죠? 이게 뇌에서 나라고 인지하는 것 같아요. 내 아내는 내 자신이다. 네, 가족이니까. 그 얘기는 어떤 강연을 듣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 듣은 거예요? TV에서 어딘가 들은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을 들었네요. 배우자는 시간이 좀 더 지날수록 자기가 자기를 인지하는 부분으로 인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나와 동일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반대로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화를 내신 적은 있어요? 네, 저도 자주 화를 내요. 이렇게 화를 바로 내니까 네. 왜 화를 내고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때부터. 그럼 말 딱 하고 자기 동굴로 들어가는 거네. 네. 그러면 동굴 앞에 공구리를 쳐버려요, 그냥. 못 나오게. 본인이 그렇게 확 얘기하고 입을 딱 닫으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미안하단 말 안 하시고 그러신다면서요?
그쵸, 예. 아, 먼저 다가와 줘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먹자. 배달시켜서 먹자. 이렇게 약간. 자연스럽게 이렇게. 미안하단 말을 잘 못해요. 내가 이래서 미안했어 이러 들으려고 저도 근데 사과하는 것 같거든요. 이 상대방한테 들으려고.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화내는 목소리가 아예 네네. 상상조차 안 되는데 이게 모습이 달라요. 집에서는 엄청 까불거든요. 네. 밖에서는 이렇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다가 집에 가면 빨리. 자, 그러니까 몰아치는 와이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더 문제 해결 안 돼요. 그 남편분도 다 미안하다는 거 알 거예요. 근데 그럼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알고 또 내 엄마보다 더 무서운 여자가 또 여기 있고 그 원인 제공은 내가 했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대화하자고 이러면 안 나오거든요. 나와서 먹어. 그래야 내가 모가지도 칠 거 아니야. 먹어. 딱 먹어. 먹어. 근데 여기서 되게 고마운 건 그때 아내분이 이 남자를 완전히 딱 몰아채웠으면 관계는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분이 뭐 시켰어. 자기 좋아하는 거. 나와서 먹어. 말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있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마음에 사실 우리가 이게 아내하고의 그 일 이전에 내 어렸을 적 내 부모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선생님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말을 그렇게 아들이 뭔가를 실수했을 때 야, 괜찮아? 그러면서 크는 거야. 이러는 편이었어요? 아니면 이 새끼 아빠가 몇 번 얘기했어. 새끼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너. 어떻게 하셨어요? 약간 급발진한 것 같기도 하고. 두 분 다. 그럼 이런 거네. 아버지가 이 새끼 너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 딱 그러면 엄마가 여보 도전 좀 하자 이 새끼! 엄마가 네 친구야! 어디서 엄마한테 말버릇이!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 우리의 부모님한테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엄마나 아빠가 우리 애를 대해주는 에너지, 눈빛 그런 걸 아이가 섬세할수록 되게 잘 기억하거든요. 그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은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아이한테는 되게 우주 같은 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남편분은 그 안에 이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뭐 집에 오면 딱딱딱 맞춰주셔야 되고. 그 엄마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딱딱 뭔가 딱딱딱 이런 엄마들은 그걸 딱 못 참아주시더라고요. 결국 애들은 새 엄마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엄마들이 그거 모르고 본인은 되게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 집은 내가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다 거지. 엄마 없으면 굶어 죽어. 새 엄마 와서 좋아 죽어요. 그러니까 애가 막 이런 애였잖아요.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어느 정도 크면 튕겨져 나갔을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걸 받으신 것 같아요. 대꾸 안 하고 계속 뭐라고 하면 듣고 계속 뭐라고 하면 듣고 계속 뭐라고 하면 듣고 아빠 엄마 무섭고 이게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애들에게 틈을 좀 줘라. 엄마들도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올 때만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가 크는 동안은 좀 한 30%, 20%는 지저분하게 내버려 둬라. 아내분이 그렇게 되게 사랑으로 지혜롭게 해주니까 여기까지 관계가 온 것 같아요. 좋은 아내를 만나신 것 같아요.